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외교 안보 문서들 쭉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미 국방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미 국방부가 하는 발언들은 그 미 국방 정책에 반영될 확률이 높고, 그게 우리 대한민국과 또 한반도와 관계된 일이라면 우리 안보, 우리 생명에 아주 직결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그 관련한 사항들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부산, 도쿄, 뉴욕 앞바다에 북한 핵의 테러 경보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뉴욕 앞바다에, LA 앞바다에, 샌디에고 앞바다에 북한 핵이 테러를 할 수 있다? 이러면 북한을 선제적으로 가만두지 않겠죠. 그게 그동안 미국이 해왔던 일들입니다. 어떤 워닝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바뀌고 있는 미국의 대북핵 프레임이죠. 그전에는 핵 없애라, 핵 없애라 이렇게 했는데,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북한에 대해서 핵 확산, 계속 확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북한이 핵 가지고 있으면 이거 가지고 미국에게나 공격하고 일본에게 공격하고 한국에게 공격할 거니까 다른 나라들은 관심 없었죠. 그런데 이걸 확산하면 중동이라든지 이런 여러 국가들과 적대적인 긴장 관계에 놓여 있는 나라들 모두가 북한 핵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북한 핵의 잠재적 피해 대상국이 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확산 프레임을 가지고 있죠. 6월 9일 날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 공식 브리핑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쭉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까지 계속 이런 확산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북한 정권의 이런 기술 확산 의지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전 세계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이 이거 확산하는 이런 북한, 이거 우리 미국만의 적이 아니고 전 세계가 모두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북한을 압박, 제재, 동참해야 된다. 그리고 저 북한을 도와주는 나쁜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 이런 자들, 아직 대한민국은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대한민국 충분히 여기에 엮여 들어갈 가능성은 높죠. 이제 이재명이가 만약에 되면, 그래서 저런 자들 가만두면 안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미국이 제시한 북한의 핵 확산 의도의 근거는 뭐냐? 북한에 충분한 양의 이 고농축 우라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우라늄을 지금 채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폭발적인 고농축 우라늄 HU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건데, 11월 4일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나온 이 학술지 등재 보고서 보겠습니다. 황해북도 평산 소재 우라늄 광산의 하루 평균 채굴량은 750에서 1200톤 규모로 추정되며, 연간 가동 일수는 300일로 이 광산 하나에서만 연간 최대 36만 톤 규모의 우라늄 광이 채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의 국제기구에서 추정한 연간 3만 톤 수준의 10배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평산 광산 하나에서만 채굴한 우라늄 광을 정련 처리하면 옐로우 케이크 약 90톤을 얻을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해 100kg의 90% 이상 고농축 우라늄 생산이 가능하다. 하나의 핵무기를 제작하는데 16에서 20kg의 HEU가 필요한 것을 감안하면 5개에서 6개의 핵탄두 제작이 가능한 것이다. 자, 황해도에 평산 있죠. 그 평산 광산 하나에서만 1년에 5개에서 6개의 핵탄두 제작이 가능한 10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우라늄을 채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북한의 그 평산 하나만 우라늄 광산이냐? 아니죠.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자, 북한은 이런 광산을 평안남도 순천, 황해북도 금천, 함경남도 흥남, 자강도 위원, 양강도 해산 등지에 더 가지고 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 총량은 연간 340kg 이상으로 핵무기 최대 21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라고 스탠퍼드 대학교 학술지가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인데, 340kg의 90% 이상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이게 핵무기로 환산할 경우에는 최대 21개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그 북한 핵무기 한 60발에서 100발 정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 또 추정 결과 많이 우리가 보도로 접하고 있죠. 그러면 북한이 도대체, 중국도 여태까지 200발 정도의 핵무기만 가지고 있었는데 북한이 갑자기 200발, 300발 필요하냐? 아니죠. 그냥
미국하고 상호 확증 파괴할 정도, 이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더욱더 많은 고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 여기에 미국은 저것들이 팔려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10년 전에 고농축 우라늄 90% 이상의 농축 우라늄을 팔려다가 걸린 일당이 있었습니다. 그때 북아프리카의 테러 단체에게 팔려고 하다가 걸렸는데 그때 가격이 1kg에 2천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100kg 어떻게 됩니까? 2조 원어치 넘죠. 2조 4천억 원어치. 이 평산 광산에서만. 그리고 이 북한에서 생산되는 이 모든 고농축 우라늄을 다 팔 수 있다면, 뭐 그러긴 힘들겠지만 팔 수 있다면 이게 뭐 6조 7조 원어치입니다. 돈이 없는 북한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거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미국은 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북한이 정말 핵 확산에 나설까요? 의지의 문제인데 그 의지는 뭐냐? 돈이 필요하면, 그리고 중국이 좋아하면, 중국이 좋아해서 그 반대급부를 그것보다 더 다른 반대급부로 경제적 지원을 해준다면 이런 것들로 축약할 수 있죠. 그래서 10월 26일 콜린 칼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당장 그럴 능력은 없지만 미 본토를 겨냥한 공격 의지가 분명하다. ISK는 6개월, 알카이다는 1년에서 2년 내에 능력을 갖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북한이 뭐 쿠바, 또 FARC는 여기 이제 콜롬비아에 있는 무장혁명군이에요. 공산주의자들입니다. 또 베네수엘라, 이 중남미에 있는 나라들 다 반미 국가들이죠. 그리고 헤즈볼라, 중동에, 그리고 중동의 친이란 네트워크죠. 조선달 네트워크. 그리고 그 이란하고는 원수지간이지만 IS, 원수지간이지만 미국하고도 원수지간인 IS. 그리고 후티 반군,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동남쪽에 있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ISK, 이런 집단들이 핵을 필요할 것으로 상상이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kg에 2천만 달러, 그것도 10년 전 가격이니까 지금은 더 많이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갖다 뿌리고 이렇게 해서 그런 핵을 가지고 직접 핵무기를 가지고 미국을 공격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이 핵물질만 있으면 이거 가지고 얼마든지 아비규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더티밤이라는 건데요. 뭐 기폭장치 없어도, 기폭장치가 이게 대단히 힘든 건데 기폭장치 없어도 그냥 이 고농축 우라늄 이것만 그냥 뿌려버려도 이거 가지고 도시 하나 그냥 완전히 몰살 또는 기능 정지 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더티밤입니다. 그렇게 더티밤 용도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과 중국이 원하면, 그럼 미국이 아비규환돼서 미국이 이 핵 확산 여기에 신경 쓰고 하면은 이제 중국이 갑자기 또 부상할 수 있죠. 미국이 10년 동안 테러와의 전쟁하느라고 한눈판 사이에 중국이 급부상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능력은 되냐? 생산 역량인데요. 능력 되죠. 지금 이 도표가 북한의 핵 관련 시설이에요. 여기에는 영절이 같은 우라늄 농축 시설도 있고요. 그리고 영변 같은 핵 단지도 있고, 뭐 핵 실험장도 있고, 여기 이제 무수히 많은 이 점들이 우라늄 생산 시설 또는 농축 시설, 저장 시설, 뭐 이런 것들 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북한에 우라늄 광산이 6개가 있고, 그리고 북한에 뭐 우라늄이 1억 톤 이상 매장되어 있다라는 설이 있고, 뭐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하에다가 이렇게 우라늄 원심 분리기만 갖다 박아놓고 전기만 공급되면 계속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방사능 물질, 뭐 인공 방사성 동위원소, 세슘이나 크립톤 같은 거 분출되지도 않아요. 우라늄 어차피 천연물질이니까. 그래서 미국에게 걸리지도 않아요. 지하시설에서 그냥 전기만 들어가서 돌리면. 그래서 이런 그 처리시설도 보면 주로 강 옆에 있어요. 왜? 수력발전소가 옆에 있으니까. 거기서 바로 전기 땡겨 쓰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은 생산 역량 된다. 그러니까 충분히 핵을 확산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이 북한의 핵 확산 자꾸 신경 쓰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한미 싱크탱크가 북한의 조작된 선박으로 핵 확산 가능하다라고 올 봄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소, 그리고 미국 최고의 연구소 중 하나죠. 랜드 연구소. 여기에서 석학들 서너 명씩 모여서 공동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때 우리 언론에 많이 나왔어요. 근데 당시에는 머릿말 정도만 보고가 되는데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탄도미사일이 아닌 다른 수단의 핵 공격도 가능하나 이에 대한 논의는 학술 문헌과 정부 자료에서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일례로 북한은 조잡한 핵 장치를
외관상 의심스럽지 않은 저인망 어선 또는 녹슨 화물선에 적재하여 한국의 부산항, 일본의 도쿄만,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 또는 버지니아 노폭 등으로 이동시켜 항구에 진입한 후에 핵 장치를 폭발시키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이런 방식의 핵 공격은 한 번의 폭발로 수십만 명의 사상자를 초래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라 여길 수 있으나 북한이 교묘한 방식의 선박 국적 변경 행위를 해왔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대규모 확산 활동의 일환으로 연간 수백 번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 수십여 번에 걸쳐 자국 선박의 국적을 변경하고 있다. 북한은 선박의 국적 변경을 금지시킨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특히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불법 무기와 불법 물품을 확산하고자 이러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북한이 이 같은 범죄 수법을 활용할 경우에 지금까지 별다른 의심 없이 불법 화물을 적재한 북한 선박의 기항에 이용된 항구에도 핵무기를 적재한 선박을 입항시킬 수가 있다. 제가 이 유튜브에 집중하기 전에는 육군, 해군, 공군 이런 그 군 관련해서 또 국방부 군 관련해서 연구 용역을 제법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우리 해군이 해상 안보를 또 책임을 지니까 해군 관련한 연구 용역할 때마다 거의 매번 이런 주장들을 했었어요. 거의 몇 년 전부터. 그래서 북한이 더티밤으로 핵 테러를 할 수 있다. 우리 준비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랜드 연구소 그리고 아산정책연구원에서 그런 제가 그동안 해왔던 그런 주장들이 그대로 담겨 있어서 공감을 해주니까 기분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실제 행동이 또 결과가 나타난다면 기분 안 좋죠. 그래서 이런 걸 당하지 말자라고 제가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박에도 주민등록번호 같은 게 있어요. IMO 번호. 그 IMO 번호를 딱 세탁해가지고 북한 실제 범죄 선박인데 정상적인 선박인 것처럼 해서 입항을 시키고 여기에는 핵물질이 들어있고 그걸 아주 조잡한 방식으로 터뜨려버리면 어마어마한 폭발력, 핵융합, 핵분열 이렇게 안 일어나도 그냥 그 핵물질 비폭시켜서 그 항구 일대 완전히 그냥 아비규환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핵테러 자행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미 국방부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11월 29일 날 며칠 전이죠. 미 싱크탱크 선진안보연구소의 그 루카스 쿠어 선임연구원이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연구센터 주최 회의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채택됩니다. 북한이 대북 제재 대상 선박들의 이름과 국제해사기구 즉 IMO 등록 번호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제재 선박을 합법 선박처럼 운영한다면 많은 잠재적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다. 북한은 식별 정보를 조작해 해당 선박의 거래 당사자조차 인식하지 못한 상태를 유지하며 대북 제재로 이전이 금지된 상품과 기술, 자재에 대한 거래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선박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같은 선박들을 통한 무역과 밀수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핵 확산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보고한 최근 보고서에서는 2건의 선박 세탁 사례가 기술되었지만 식별 정보를 조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는 최소 11건 이상이다. 북한이 그랬다 이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선박의 등록번호,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주민등록번호 같은 그 선박 고유번호가 있어요. 국제해사기구에 등록된 거. 그거 조작하지 말으라고 딱 그 명시되어 있는데 조작을 했고, 그걸 최소 11건 이상 자기네들 민간 차원에서도 그걸 밝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핵 확산에 전용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됐으니까, 자, 랜드 연구소에서 그 보고서 나왔죠. 또 이제 국방부 주최 세미나에서 이제 주장 나왔죠. 미 국방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책에 들어가는 반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미국이 우려하는 이 최악의 시나리오, 이건 뭐 그냥 영화 속의 이야기냐? 아니죠. 그냥 일부 학자의 주장이냐? 아니죠. 실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었는데요. 이 IAEA가 밝힌 이 핵확산 적발 사례,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2011년 12월 31일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보고서는 1993년에서부터 2011년 불법 거래와 관련해 확인된 사건만 2164건이라고 공개했다. 지난 3월 17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영국의 통합 국방 외교정책 검토 보고서에서 테러리스트 그룹이 2030년까지 성공적인 CBRN, 즉 화학 생물학
방사선 핵 공격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IAEA 보고서 보면 아니 불과 뭐 한 20년도 채 되기도 전에 그런 기간에 2160사건의 불법 핵 관련 불법 거래가 적발이 됐었다. 그러니까 거의 뭐 1년에 100건, 200건 이 정도씩 적발이 되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치인데, 자 그러면은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흑해 연안에 있는 국가죠. 몰도바.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이 몰도바에 고농축 우라늄이 있었고 여기 이제 일당들이 이 고농축 우라늄을 북아프리카의 테러 단체에 팔려고 하다가 걸린 사건이 2011년 6월에 있었어요. 이때 1kg에 2천만 달러에 팔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벨기에에서 또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 윤리센터, 여기는 독일의 핵센터예요. 핵연구단지인데 여기에 있는 연구자들 납치해서 모처로 그 인신매매 같은 거죠. 납치해서 모처로 데려가서 그들을 가지고 핵물질, 핵개발 하려고 하던 일당들이 벨기에의 안가에서 모의를 하고 있다가 들이닥친 요원들에 의해서 적발된 사건입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정보기구들 대단해요. 자 그리고 나탄즈 핵시설 사보타주 사건인데 21년 4월 올 초에 있었죠. 이란입니다. 나탄즈 핵시설. 여기에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하는 명분 축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란은 우리는 핵 없어 계속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란인을 매수해서 그 이란인을 나탄즈 핵시설에 집어넣어서 그가 핵물질을 빼오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를 또 폭탄 테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사건. 그리고 2007년 11월 사건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과거에 핵 개발했고 핵 탄두를 실제 가지기도 했던 나라죠. 펠린디베아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HU 고농축 우라늄이 정말 뭐 무지막지하게도 이 30개 정도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4명의 일당이 침투해가지고 이 고농축 우라늄 뭐 킬로그램당 2천만 달러라고 하니까 이거 이제 훔치려 금보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싼 거죠. 다이아몬드가 뭐 1kg에 2천만 달러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킬로그램당 2천만 달러 이거 이제 훔치려 들어간 겁니다. 그러다가 이 정보가 새서 군인들이 에워싸가지고 다 체포한 사건. 이런 식으로 돈 때문에 이 핵을 확산하려는 그런 의지들은 계속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 돈 많이 필요하죠 지금. 자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른다. 미국이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바로 이런 겁니다. 항구에, 부산항에, 도쿄에, 또 롱비치에, 또 노포역에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 잔뜩 쌓여 있는데 북한이 선박 국적 세탁을 해가지고 사이버전을 통해서 여기에다가 집어넣고 아주 조잡한 폭파 장치로 터뜨려버린다. 더티밤 되는 거죠. 더티밤이 어떤 거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1987년 브라질의 보이아니아라는 자그마한 도시인데 거기에 병원이 하나 문 닫았어요. 여러분 우리 병원 가면 엑스레이 찍고 뭐 MRI 찍고 뭐 이런 거 하죠. 그런데 엑스레이, MRI 이런 거 찍어가면 방사능 그 마크 있지 않습니까? 엑스레이 사진 찍고 하면 방사능 이제 잔재가 남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다 처리를 전문업체들이 처리하고 하는데 이제 이 폐병원에 그게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그냥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밖으로 유출돼 가지고 어린이들이 그거 가지고 야 이거 너무 예뻐. 세슘 덩어리였습니다. 세슘 덩어리. 무슨 구슬처럼 이렇게 결정체가 된 거니까 어린이들이 이거 보고 너무 예뻐 가지고 다니고 부모님한테도 보여주고 그걸 포주머니에 집어넣고 버스 타고 돌아다니고 이게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도시를 다 부숴버리고 해결이 안 되니까 전부 다 이 도시가 그 어린이들이 가지고 다녔던 세슘 덩어리 때문에 병원에서 찍었던 엑스레이 이런 것들이 그 부산물 그 세슘 덩어리 때문에 이렇게 도시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도시를 콘크리트로 덮어버렸어요. 그 방사능 피폭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정도로 더티밤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세슘 덩어리를 뭐 폭발을 시켰습니까? 안 했어요. 그냥 어린이들이 들고 다니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폭파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아비규환이 일어나겠죠. 이걸 이제 미국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ISK가 알카에다가 또 언제 할지 모른다라는 경고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숙주가 어디냐? 북한이다. 왜? 쥐들이 필요한 만큼보다 훨씬 더 많은 우라늄을 지금도 계속 채굴하고 생산하고 있다. 그럼 뭐냐? 팔아먹으려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인에게는 언터처블의 영역입니다. 우리 앞마당은 절대 못 건드려. 서부 개척 시대 여자들도 무장을 하죠. 우리 앞마당에 들어오면 뭐 인디언이다 멕시칸이다 들어오면 가만두자 이렇게 싸워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총기 규제, 총기 소유 이런 거 지금 건드리지 못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앞마당을 때려버린 9.11 테러 1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결국 이렇게 넵튠 스피어 작전으로 잡았죠. 용서하지 못한다. 즉 북한이 그런 식으로 핵을 확산하다가 끝까지 추적을 받아서 죽는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정말 놀랍게도 이 12월 1일부터 동계훈련에 들어가는데 그 동계훈련을 전적으로 핵전을 한다. 핵전 훈련을 한다라고 김정은 최고사령관 명의로 선포를 했습니다. 나 잡아 잡수세요 라고 하는 선포나 마찬가지인데 정말 놀랍습니다. 데일리 NK가 보도를 했는데요. 지난 11월 20일 2021에서 2022년 작전 및 전투정치훈련 과업에 대한 무력총사령관 훈련명령이 총참모부 작전국을 통해 각군에 하달되었다. 향후 훈련은 핵전쟁, 전자전을 비롯한 첨단 기술 장비 전문 부대들을 중심으로 전쟁 수행 방식을 습득하는 실전 훈련 과정이 될 것이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다. 아니 뭐 종전선언 하면은 뭐 북한 비핵화 바로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북한은 웬걸 지금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하는 이 동계훈련에 전적으로 핵전쟁과 전자전을 중심으로 훈련한다. 모든 시나리오에 맞춘 핵전쟁 한다. 전자전은 뭡니까? 뭐 해킹 이런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선박 식별번호 조작 이런 것도 다 전자전이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동안 제가 쭉 읊어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핵 확산하는 이런 전자전 능력 그리고 실제 그 핵을 가지고 전투하는 전술, 기술 이런 것들을 연마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을 저렇게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뭐 미국 앞마당에서 핵이 터지면 이런 식으로 된다. 뭐 이런 것들 영화도 뭐 많이 나왔었죠. 미국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장면들입니다. 여기에 글쎄 종전선언만 하면 다 해결된다니까요 하는 이 어이없는 거짓말. 그러면서 북한은 시간을 벌어주고 북한에 돈을 밀어넣어 주려 하는 이 작태들. 그리고 이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자. 대한민국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망하는 겁니다. 왜? 미국인은 자신들의 앞마당을 건드린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는데 그 앞마당을 건드린 자를 도와준 자 또 용서하지 못하겠죠? 아니 니네들이 북한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좋아하는 거 그건 니네들 사정인데 왜 우리까지 망하게 하려는 거냐? 그렇게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단결해야 됩니다.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수호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